자, 일단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완전 기본기입니다. 완전 기본기. 아래 n승 분류하는 방법은 기준은 여기 1이야. 요놈 1 기준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절대값. 이게 절대값을 표현했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너무나 중요해져. 나중에 가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fx의 n 이런 거를 나중에 분류를 할 때도 절대값 fx로 분류를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이제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다가 2 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2의 n승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발산을 해버리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게 1보다 크면은 이놈은 무한대 발산. 그리고 마찬가지로 r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런 게 들어가도 무한대 발산인데 요걸 이제 사실은 진동 발산이라고 쓸게요. 진동 발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막 이렇게 진동하면서 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r이 1일 때 수렴을 합니다. 1로 수렴을 해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 진동을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r이 1과 마이너스 1일 때는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수렴하는데 이땐 0으로 수렴을 해. 이땐 1로 수렴해요. 그럼 수렴 상황이 엄밀히는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엄밀히는 그러니까 1로 수렴하느냐 아니면은 0으로 수렴하느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맨날 물어. 이런 문제를 내놓고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이렇게 해놓고는 이 f의 n이라고 하는 애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그러니까 1로 수렴하는 상황으로 이 상황에 fx는 1, 이 방정식을 푸는 게 여기 뒤에 문제에 있어.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으니 이 상황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간단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렴의 조건이 요놈하고 요놈을 합쳐서 이렇게 수렴 조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표현이 바뀌면 또 달라져요. 이게 아래 n승이 아니고 a 아래 n 빼기 1 이런 등비 수열이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지지. 이게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낚시가 있어. 낚시가 어떤 낚시가 있냐면 봐봐, fx는 ax제곱에 bx 더하기 c 이렇게 들어가면은 너희들 이거 많이 속아왔다 1학년 때. 뭐 때문에? fx가 2차 함수다 생각하면 안 되죠. fx가 1차 함수인가? 그것도 모르지. a도 0이고 b도 0이면 이게 상수함수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랑 쟤랑 다른 애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a가 붙었죠. 그럼 a에 대해서 분류를 해야 돼. 저놈의 a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요 r에 대해서 저런 숫자이냐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진동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요놈을 뭐 이제 좀 고정을 하던가 뭐 음수 양수 아니면 0은 이제 좀 의미는 없죠. 근데 0이 가끔 나와. 0이 이게 0이 되면 수렴하잖아. 그래서 수렴 조건에 얘 말고 a가 0이 들어가도 수렴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방정식 풀이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고 뭐 요거를 이제 배제시키면 여기서는 조건은 똑같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모양이 살짝 바뀌는 거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치는데 그 예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살짝만 언급해 봅시다. 다음 무한 수열의 수렴 조건을 구하시오. 기초기 때문에 이건 합니다. AR의 N 1번이 수렴 조건. 당연히 A는 0일 때 수렴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일 때 요때 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수렴하죠. 요거나 저거나 같은 표현이니까 R이 1에서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R이 1일 때도 수렴을 하고 어렵지 않지? 자, 뭐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 요거를 이제 합쳐갖고 R이 1에서 마이너스 1일 때 자, 조금씩 바뀝니다. 2번 R의 2연승 요거 어떻게 될까요? 자, 뭐 기준은 똑같아. 이게 R의 제곱에 N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본꼴로 항상 뭔가를 고쳐준다라고 생각하면은 틀리지는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기본꼴이야, 기본꼴. 자, 그러면 뭐 그냥 기준을 뭐 1 마이너스 1 기준이었으니까 1 넣어도 수렴.
R이 1일 때도 수렴이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수렴을 하네요. 이렇게 그냥 넣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R이 1에서 마이너스 1일 때도 수렴을 하시고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발산을 해버려.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쓰면 여기 등호를 딱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막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3번이 종종 나오는데 아니 이거 앞에 한 거랑 뭐 다를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자, 요 놈이 수렴 한다고 한다면 자, R이 1이면 1로 수렴하죠.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이면 진동할 것 같아 보이면 안 돼요. 이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요거 아래 2n r 여기서 항상 양수 여기서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이게 이 조금만 바꾼 건데 여기 조금만 바꾼 건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쪽은 기본적으로 낚시를 많이 해. 너희들 틀리라고 막 해. 그럼 이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풀어야 돼요. 자,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 절대값 R이 1에서 마이너스 1일 때도 수렴을 합니다. 자, 앞에 한 거랑 이게 좀 달라요. 얘는 1 또는 0으로 수렴해. 그치? 앞에 R의 2n승 1 또는 0으로 수렴하잖아. 요거는 수렴값이 이렇게 가면은 0으로 수렴하니까 수렴값이 3개야, 3개. 이것도 다릅니다. 이게 아래 2에는 수렴값이 1 또는 0, 2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수렴값이 3개야. 이거 보고 완전 장난을 쳐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나중에 너희들이 이런 거를 킬러문항에서 보게 돼. 지금은 몰라. 지금은 아무리 뭐 해도 뭐 이게 뭐 별거 있어 이런데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로 가면은 이런 거 가지고 진짜 막 괴롭힙니다. 자, 뭐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식 자체를 집어넣어갖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의 x 빼기 1의 n. 그럼 요거는 이제 요 r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 되고 수렴하는 조건을 만드시오 라고 하면은 이제 요 틀로 가면 되죠. 네모의 틀로 여기 네모 로그 2의 x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수렴을 하려면은 마이너스 1 요 범위로 이제 딱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저 기본 틀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이제 미분을 들어가도 저 기본 틀이 너무 중요하고 적분을 들어가도 기본 틀이 중요하고 뭐 극한 계산할 때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저 기본 틀을 가지고 여기 이걸 풀어냅니다. 뭐 넘어가면은 뭐 이런 거는 산수죠. 그럼 x가 1보다 이런 범위가 됐을 때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기초 문제에 많아요. x 빼기 10이 하나가 붙어있고 x 빼기 1에 n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얘가 수렴하려면 그래서 요거 이제 모양꼴이 틀렸으니 달라졌으니까 x가 일단 10일 때 수렴합니다. 이걸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렴의 조건은 요거 틀 요게 x 빼기 1인데 1에서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는 가볍게 되겠죠? 그래서 x가 2에서 0 그 다음에 x가 10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속에 있는 2에 여기 앞에 있는 요놈하고 같아요. 그리고 수렴 범위가 1 등호 마이너스 1 등호.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속에 들어간 x제곱 x 빼기 1이 1과 마이너스 1을 풀면 됩니다. 이거 이제 뭐 1학년 때 많이 하던 거니까 푸시면 돼요. 요 결과만 알려줄게.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가 0에서 1 이 두 개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정도가 이제 기초 문제들로 많이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3페이지 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로그 3의 x 빼기 5의 n승이 0이 아닌 수의 수렴할 조건은 무엇인가? 아까 0이 아닌 수를 수렴하는 방법은 1로 수렴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래서 거기 아래에 있는 로그 3의 x 빼기 5가 1이 되면 돼요. 그럼 x는 8. 이 정도는 산수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내신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2번 같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시오. 그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비 부분, 아래 부분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1 포함 마이너스 1. 요거는 이제 등호 빠지고 요걸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요건 산수라서 아니 이건 해볼까 그냥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니? 어때? 처음이니까 그냥 해볼까요? 아 내가 너희들 아직 몰라서 그 2학년 수업을 2학년 수업을 1월 1일에 했거든. 근데 수원수투를 뭐 이제 2번 이상 했던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을 해서 삼각함수 도형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어렵게 했나 봐. 내 눈높이가 이제 학생들의 눈높이가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지금 약간 너희들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모르겠으면 인상을 이렇게 막 쓰던지 모르겠다고는 그 표정을 지어줘. 근데 그래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그 눈이 좀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약간 그냥 멍 때려도 잘 안 보이고 표정이나 이런 걸 조금 지어줘야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어렵다 싶으면은 알려주시고 왜 이렇게 쉬운 거를 해 하면은 그냥 이렇게 좀 인상을 좀 쓰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좀 넘어갈 테니까. 자, 일단은 처음이니까 2번 풀어봅시다.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그래도 방금 전에 거를 그냥 넘어갔으니까 자 얘가 수렴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 가능하고 두 번째 여기 있는 게 수렴을 하려면 4x 플러스 3 요 틀을 잘 봐야 돼. 이게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걸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을 풀려면 뭐 이렇게 한번 풀어줘야 돼요. 뭐 풀어봅시다. 플러스 4가 되고 양수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를 또 풀어내면은 x제곱에 4x 플러스 2가 이렇게 두 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걸 두 개를 이제 만족해야 되는데 자, 얘는 완전 제곱이 되죠. 이걸 만족하려면 얘는 모든 실수가 다 되는데 x는 2만 안 되면 돼. x는 2인 모든 실수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돼. 진짜. 그럼 근해 공식 써야죠. 요거 그냥 근해 공식 썼다고 치고 2 플러스 루트 2 빼기 루트 2 요 범위. 자 이게 얘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이야.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고 교집합을 해줘야 됩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이제 실수 없이 잘 찍어줘야 되죠. 여기 안에는 자 일단 요거 하나랑 2 빼기 루트 2가 대충 0. 얼마 요 정도 되죠. 0보다 큰데 1보다는 작은 상태니까 여기 1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2는 안 된대. 여기서 막 이제 실수하면 안 돼. 2를 막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쓰더라도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난이도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gx가 들어가고 fx가 들어가고 이래요. 이런 식이야. 너희들 알고 있는 그 3차 함수, 4차 함수 막 저런 애들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기본기를 잘 하셔야 되고 자, 그럼 3번은 답만 알려줄게. 거기 3번은 이 아래 개수는 r이 마이너스 2에서 3 이렇게 되고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4번 수열이 수렴도 아니고 발산해야 되는데 발산하도록 하는 상수 a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고3이 되면 이게 29번 이렇게 나와. 이 정도가 29번은 아니고요.
그렇게 막 엄청 뭐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냐 안 해봤냐가 되게 중요해서 뭐 케이스 나눠봅시다. 자, 그냥 절대값 얘가 1일 때 이렇게 될 때 그냥 크게 세 개로 나눠봅시다. 1보다 작으면 얘가 1보다 작은 상태가 되면은 얘네가 소멸을 벌이죠. n이 무한대로 가면 0, 0, 0, 0. 그럼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1보다 1 한번 넣어. 1은 이제 두 가지가 있네. 그냥 1과 마이너스 1로 나눠서 넣어야 되겠네요. 자, 얘가 1일 때 여기다 1 직접 집어넣으면 됩니다. 1 더하기 2 빼기 3. 그냥 0이 나옵니다. 0이 나와버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무시를 해버리면 돼요. 이런 애들 없다고 생각하고 a의 n으로 또 없애버리고 그럼 a 더하기 2에 a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a 빼기 2분의 1로 정리가 되지. 자, 요게 요놈이야. 자, 이렇게 봤더니 발산해야 되는데 발산.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가 발산이 되려면 A가 예를 들어 3 이렇게 들어가. 3 되면 수렴되는 거지. A가 4 수렴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분의 1 수렴돼. 발산시키려면 A가 2가 돼야 되는 거 이해됩니까? 뭐 이렇게 돼요. A가 2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수능에서 29번 정도야. 너희들이 2학년 때까지 보던 모의고사는 좀 달라요. 이게 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29번에서 이렇게 케이스 분리해서 풀게 시킵니다. 자, 일단 3번은 수능용은 아니니까 그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뭐 이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나온 거죠. 짝수항이 알파로 수렴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홀수항도 알파로 수렴하면 an도 알파로 수렴을 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3의 배수도 전부 다 수렴을 시키려면 3의 배수가 전부 3n도 알파, 3n 더하기 1도 알파, 3n 더하기 2도 알파가 되어야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은 해야 되겠다. 그 밑에. 자, 사인에 R의 n승 2분의 n파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수렴하도록 하시오 라고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를 이제 요런 게 이제 3점짜리야. 수능이 나오면은 이게 주기성을 띠잖아? 첫 번째 수업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뭐냐면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이 다르다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다르다. 같지만 다르다. 근데 이 수열의 극한을 다루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규칙을 찾기 위해서 1, 2, 3, 4 숫자를 집어넣는답니다. 자, 1 집어넣으면은 R, 2를 집어넣으면 0이 돼서 0, 3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R의 세제곱, 4를 집어넣으면 0.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주기성이 있네? 그치? 근데 어떻게 해? 얘가 수렴을 해야 돼. 수렴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보니까, 짝수항은 이미 짝수항은 수렴을 하고 있어요. 0으로. 그럼 이걸 수렴을 만들려면, 당연히 홀수항도 0으로 수렴을 해야지. 홀수항도 수렴을 해야 돼. 자, 홀수항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여기 아래 5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r 제곱이 곱해지고 있죠. 마이너스 r의 제곱이 곱해지고 있습니다. 수렴을 시켜야 돼. 수렴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과 마이너스 1 여기 1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1 들어가면 안 돼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안 되고 왜? 0으로 수렴해야 돼. 0으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R은 1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범위가 나와요.
딱 여기까지가 수능이고 그 위에 가우스 기호는 수능 범위에 없어서 이거는 뺍니다. 이 정도 할만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거를 막 무한대로 보내버리고 막 상상을 해버리면 안 돼. 주기성과 그 다음에 n에다가 1, 2, 3, 4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규칙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이거 뭐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정도로 4페이지의 4번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보시면 첫 번째 거 마이너스 1의 n승과 마이너스 1의 아니 이제 r이구나 r의 n 플러스 1 r의 n 플러스 1 요렇게 통째로 된 수열이 때 뭐 이걸 뭐 AN이라고 지금 얘네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할 조건을 구하시오. 여전히 우리는 이 r에 대해서 분류를 해요. 그치? r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 이게 r이 1보다 크면 그냥 발산이니까 안 돼. 1보다 작아지면 얘가 0으로 가지만 얘가 진동을 해서 안 돼요. 1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1, 요놈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계속 진동하는 상황인데 여기 1이 붙으면은 0이 됐다, 2가 됐다, 0이 됐다, 2가 됐다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를 수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방법 밖에 없죠. 이게 뭐 예전에 뭐 합답형 형태로 나왔어요. 자, 근데 2번이 되면서 여기에 이게 절대값,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잘 해주면 돼. 막 이런 걸 이제 새로운 형태가 계속 나올 거거든.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게 절대값만 들어갔는데 앞에 거랑 또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유. 절대값이 딱 들어갔어. 이렇게. 이때는 r이 0으로 없어져도 0으로 수렴해도 상관이 없지. 이게 0으로 돼도 여기 마이너스 1, 1이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 돼서 같은 값으로 나오니까 이걸 수렴시키는 범위가 1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은 아까 했던 거고.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뭔가 다채롭게 나올 수 있어요. 그 판단 능력을 보는 겁니다. 3번은 이거는 수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나도 지금 하도 오래된 거 그 기억이 안 나.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뭐 심층 면접 뭐 이런 데로 나왔던 거야. 얘는 어떤 방법을 써도 저 진동하는 걸 잡을 수가 없죠. 여기 이제 무한대 진동 발산으로 점점 커지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안 잡혀. 마이너스 2를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안 잡혀요. 왜냐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가 되거든. 2를 집어넣으면 여기 4가 되는데 여기 2를 집어넣으면 3이 돼서 마이너스 8이 돼. 그래서 안 잡힙니다. 1 집어넣어도 안 되고 뭐 요 놈을 수렴시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발산한다. 뭐 이런 문제로 나왔던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시 1번으로 되어 있는 얘를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제 범위가 조금 애매한데 루트에 16의 n A의 n 빼기 4의 n 얘가 수렴을 해야 된대요. 자,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도 함수의 극한에서도 뭐 했지만 부정형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수렴 해야 된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수렴으로 만드는데 지금 눈으로 봐서는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 이 구조를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면 돼. 인수분해, 약분, 유리화.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 인수분해, 약분, 유리화. 뭐지? 하나 더? 4개인데? 근데 뭐 어쨌든 모든 방법을 다 쓰면 돼요. 미치겠네. 하여튼 생각나면 알려줄게.
얘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를 하면은 괜찮겠지. 유리화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분모에다가 얘를 곱하고 얘를 계산을 했다라고 치면 16이 딱 없어지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보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놈 발산, 요놈 발산, 이 요놈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이게 수렴하게 하려면 0으로 가는 것도 수렴이니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게 a가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자, a 1 집어넣으면 수렴합니다. 1 집어넣으면은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하고 2 집어넣어도 되고 3 집어넣어도 되고 4 집어넣어도 돼요. 왜냐면 이게 4의 n승, 4의 n승, 여기도 4의 n승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거지. 근데 5를 집어넣으면 안 돼. 5는 여기가 이제 5의 n이 되고 아니지 여기는 이렇게 돼버리면 요 놈이 요 놈을 못 이겨. 이게 큰 놈이고 요 놈이 큰 놈이야. 그래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발산 형태가 돼서 어쨌든 뭐 그냥 따져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번은 좀 블랙라벨 같은 데 나오는 문제라서 수능형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거 보시면 이게 그냥 무조건 큰 놈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거기 중간에 있는 거 볼게요. 뭐 이런 거 계산도 뭐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의 계산인데 여기는 n분의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 극한에서는 가장 센 놈, 가장 강한 놈 하나를 잡으면 돼. 근데 이걸 변형을 해야 되잖아. 이것도 유리화도 안 되고 약분도 안 되고 뭐 안 돼. 인수를 끄집어내는 게 됩니다. 6n이라고 하는 애가 제일 센 놈이라서 6의 n으로 전체를 끄집어내요. 그러면 얘는 6분의 5. 그 다음에 1. 그 전체 n분의 1 있으니까 n분의 1, n분의 1. 그 요놈은 6으로 수렴을 하고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이 되니까 이 전체는 1이 돼요. 이제 변형이 되게 중요한 거. 변형. 이 꼴을 봤을 때 여기 속에는 무한대로 가고 있고 이 지수는 계속 누르고 있고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아무리 생각해보면 안 보여. 이걸 변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변형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자, 하여튼 뭐 그래서 거기 밑에 1번 문제 C가 제일 큰 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겠죠. A는 3이 나올 거고 B는 6이 나올 거고 C는 5가 나옵니다. 자, 그 정도 되면 됐고 2, 3, 4, 5, 6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분류를 하시면서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10번 정도까지를 풀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10번까지를 일단 한번 답을 내보세요. 아직 답을 못 낸 친구들은 여기 11번부터 들어가는 문제들은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출문제, 숫자만 바꾼 변형 문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 뭐 다 풀 필요가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이제 기출 문제를 먼저 해결은 해야 돼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맞추면 뭐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거 하나 정도 풀면 돼. 자, 11번 봅시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11번 등비수열이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 되게 잘 봐야 돼. 등비수열인지 등차수열인지 그냥 수열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AN 리미트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의상 봅시다. 자, 제일 센 놈 하나 찾아야 돼. 요 놈이 제일 센 거죠. 그래서 4의 n, 4의 n승 정도는 돼야 돼요. 수렴을 하려면. 그래서 이 공비를 찾아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등, 비, 수, 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서 킬러 문항을 푼다고 해도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은 사실은 문제풀이 방향을 많이 알려준 거야. 무슨 말이냐면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정보가 있어. 그 정보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초항하고 홍비 두 개만 찾으면 돼. 이 문제를 풀면서 A2의 값을 물어봤어요. 수열에서.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완벽하게 찾아야 되는데 두 개 정보를 여기서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끄집어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했던 내용을 너희들이 이제 영상으로 보고 와야 돼요 원래는. 근데 못 보고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극한이 나오면 이 극한에서 우리가 따지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 극한으로 나오면은 자 1번이 꼴이고 두 번째가 값. 꼴과 값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밖에 없어. 이거는 수투에서도 마찬가지고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극한에 대해서 다 똑같아요. 꼴과 값이야. 그럼 여기 첫 번째 꼴을 맞춰줘야 돼요. 이게 수렴하니까 이게 수렴하려면은 꼴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숫자의 급이 정해져야지. 3이 되면 안 돼. 여기 4에서 밀려.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데는 4의 곱빼기 형태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꼴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 초항을 여기다 집어넣고 3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정말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쉬우니까 무시해서 너희들 머릿속에 이게 잘 안 들어가. 너무 쉬우니까 그냥 뭐 계산하면 되지 이러면 되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급이 올라가고 어려워지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이거 두 개만 따지면 돼. 수투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어떻게 계산해요? 무시해버리고 여기 4의 n 빼기를 여기 있는 4의 n에 여기 2분의 1로 여기는 4분의 1 이렇게 하고 여기 a 1 곱해야지 a 이게 3이 나오도록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별거 없어요. 초항이 6이 나오고 공비가 4가 되니까 6 곱하기 4에서 24가 답이 됩니다. 자, 이게 뭐 버벅된 사람은 12번, 13번 중에서 하나를 이제 푸시면 되고, 자, 이건 이따가 풀 시간 조금 줄게. 14번 가봅시다. 자,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꼴값에 대해서 보는 거야. 이건 x가 또 0으로 가고 있네. 유형을 잘못 넣어놨구나. 하여튼 그냥 뭐 나왔으니까 봅시다. 2에 이게 사실은 미분 영역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수열의 극한이 아니고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 이쪽에서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은 배우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함수의 극한을 배웠으니까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x가 0으로 가면 여기가 0이 되면 분모가 0이 되지. 그럼 꼴 보는 거야, 꼴.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냐 0분의 0꼴이냐 상수분의 상수냐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0을 집어넣었더니 2의 빵승은 1이니까 1 빼기 1 0으로 간다고. 그럼 위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치?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첫 번째 2에 0 플러스 b 빼기 8이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b는 3이죠. b는 3. 안 어렵지? 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b가 3이 나왔으면 여기다 3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정리를 해요. 자, 여전히 0분의 0꼴이라서 여기 2의 3으로 뽑아내. 그럼 8로 뽑아낸 거고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게 1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쪽을 계산했을 때 이쪽을 계산했을 때 2가 나와야 된다. 이걸 뽑아내시면은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이 방법 자체를 가장 큰 이거는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뒤에서, 그래서 미안해. 뒤에서 배우는 건데 내가 여기 유형을 잘못 넣었어. x가 0으로 갈 때 ax 빼기 1. 이 뒤에서 다시 배웁니다. 요런 게 있어. 아직은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요 2는 이제 무리수야, 파이 같은. 얘는 ln 2 이렇게 돼요. 요건 뒤에 가서 나중에 다시 할 건데 그냥 뭐 요런 정도만 알고 얘를 가지고 이제 모양을 뜯어 고쳐줍니다. 요 모양이 기본꼴이라서 얘를 x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시고 아직 뭐 처음이라서 못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여기는 생략을 할게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17번 가볼게요. 17번. 이게 약간 심화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서 앞쪽 뒤쪽에 대한 뭐 개념들을 조금 땡겨서 쓰고 막 그래. 자, 시그마 무한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리미트에 an이 r이고 이랬을 때 리미트 의 값을 구하시오. 자, 뭐 별거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리나 이거 내가 설명했나? 이거면 이거 설명했나? 기억나니? 까먹었나? 자, 요거 지난 시간에 하긴 했는데 자 시그마 SN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일단 시그마로 합시다. 수렴하면 리미트 A인이 0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명령 뭐야? 시그마 무한대 AN 급수에서 얘가 수렴을 하면 이 속에 있는 항 자체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미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여기 속에 있는 애가 0으로 수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리미트 AN이 뭐 예를 들어서 1 이런 걸로 수렴을 한다고 쳐봐.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면 1이 돼요. 뭐 처음에야 뭐 3, 2 뭐 그냥 다른 숫자가 나오다가 무한대급이 되면 계속 1, 1, 1, 1, 1, 1 이렇게 나온다는 느낌이거든. 근데 이걸 전부 다 합치면 요놈의 1 때문에 1이 무한계가 있으니까 얘네가 수렴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이미지가 일단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증명 과정은 이건 이제 진짜 외우는 거고 증명은 뭐 별거 없습니다. SN 빼기 1이 알파 AN 이걸 이용해요. 이러고 나서 양변에는 리미트를 씌워. 얘를 무한대로 리미트. 자, 그래서 얘가 알파로 수렴을 한대. 그럼 요거를 SN 리미트 알파라고 표현합시다.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알파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알파로 가면 리미트의 S의 n 빼기 1도 알파인 걸 알아요. 그럼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n 플러스 1도 알파고 그냥 뭐 기타 등등 다른 애들도 다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다 알파가 돼. 그래서 여기 알파 빼기 알파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급수의 수렴 조건이 나오면 요거 나오자마자 이렇게 속에 있는 애가 0으로 수렴하는구나라는 걸 뽑아내야 돼. 이거 그냥 명령어야. 무조건 문제 풀 때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 요거는 리미트 AN이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R이 2분의 3이네.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에 n 더하기 2랑 2분의 3에 n만 딱 남죠? 그래서 2분의 3의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가볍게 하시고 20번은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한번 볼게요. 이거를 원래 너희들이 조금 풀 시간을 내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이제 나가야 될 진도가 조금 많아갖고 일단 천천히 같이 좀 풀어봅시다. 그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문제를 풀 시간을 오히려 줄게요. 자, 22번 한번 볼게. 자, 공비가 1이 아닌 양수인 등비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래요. 자,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의 합이야. 뭐 별건 없습니다. 자, SN은 등비 수열의 합은 R 빼기 1에 A에 R에 N 빼기 1 뭐 공식이 이미 있으니까 공비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3의 N에 R 빼기 1은 밑으로 깔게요. 이렇게 놓고 A에 R에 N 빼기 1 자, 여전히 같은 얘기입니다. 꼴과 값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돼요. 꼴과 값. 수렴해야 돼. 그러면 밑에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 얘도 동급의 무한대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수렴을 해야 되면은 이게 5가 없으면 만약에 이게 이제 5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이게 문제가 완전 달라져. 이게 5가 없으면은 R이라고 하는 애는 이게 3도 되지만 2도 되고 1도 되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또 될 수 있지. 그치? 이게 5가 아니고 그냥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다면 근데 이게 정확하게 딱 이런 왜냐면 여기가 이제 어떤 뭐 0으로 이제 수렴을 하면서 어떤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 자, 이게 5로 수렴하려면 얘가 3이 돼도 되고 뭐 2도 돼도 되고 1도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R이 양수라고 했으니 0은 안 되고 1은 빠지고 뭐 어쨌든 3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면은 이 5라는 숫자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보다 크면 발산해버리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냥 나누시면 되고 뭐 3이 되더라도 얘랑 동급이 되니까 어쨌든 수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R이 3에서 0 사이인 거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여기가 잠깐만 3의 n승으로 이렇게 3보다 작아지면 문제가 되지. 이렇게 되면 3보다 작아지면 이게 0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버티고 있는 게 3의 n승이 있으니까 이게 이 밑에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 여기는 상수 형태가 되면 이게 0이 돼버린다고. 처음에 했던 게 맞아.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해. 미안해. 미쳤나봐요. 자,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은 안 됩니다. 3밖에 안 돼요. 딱 정확하게 5로 수렴을 하려면 3. 자, 그리고 3을 집어넣고 이제 A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3을 집어넣고 요놈은 이제 동급이니까 1로 수렴을 하고 그래서 A는 10이 나오게 됩니다. 산수만 하면 돼요. 하여튼 뭐 꼴과 값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가볼게요. 자, 이거 뭐 아까 한 거라서 말로만 할게. 그냥 한 번만 쓸게요.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제 X로 들어가 있는 식이죠. 수렴해야 되는데 우리는 R의 N 얘가 수렴하려면은 조건이 요거만 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5분의 x제곱 빼기 4x가 요거를 이제 잘 풀어보시면 되겠죠. 요거 풀면 됩니다. 자, 27번 풀어봅시다. 1분만 줄게. 풀어보세요. 27번.
이 주관식으로 했으면은 좀 실수가 좀 많았을 텐데 객관식이 돼서 뭐 그렇게 틀리는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별거 없죠? 자, 요거 풀면 되고 넘기고 3, 9 넘기면은 플러스 1, 3 그럼 절대값 K라고 하는 애가 4, 5, 6, 7, 8, 9 그럼 K는 다른 제약 조건 없잖아. 정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서 총 12개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수능에 3점으로 나와요. 3점. 그래서 부담 없이 풀어내시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들 해볼게요. 12쪽 가봅시다. 이제 이 교재의 제목에 있던 극한 함수 쪽을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극한으로 표현된 함수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이제 빠르게 그려야 돼. 일단 저런 함수를 먼저 빨리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게 그 다음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 그리는 것까지 한 10초 만에 딱 그리셔야 돼. 자, 여기서 제일 큰 거, 뭐 버티고 있는 게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fx를 그냥 k에서 분류해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1보다 크면 이게 없어지죠. 그때는 1만 나오게 되고 절대값 x가 1이 되면 1 더하기 1분의 1이 되니까 0이 되네. 마이너스 1이어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얘는 0으로 없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1과 마이너스 1이 경계해요. 1과 마이너스 1이 경계. 1보다 클 때는 1, 이럴 때는 0, 이럴 때는 마이너스 1. 이 기본이 되는 이 그래프를 정말 빨리 그려야 됩니다. 실수 없이. 이게 변형이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끝도 없어요, 진짜. 정말 징그러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 이쪽에는. 자, 근데 이게 여기 2번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로그 x로 바뀌었잖아? x 자리에. 그럼 경계만 바뀌겠죠? 경계만. 그러면 로그 x의 제곱, 여기 있는 x 자리에 로그 x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경계가 10과 10분의 1. 그러니까 로그 x가 로그, 이거는 상용 로그니까 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경계가 되는 거잖아. 그럼 x가 10과 10분의 1이 경계가 돼요. 그럼 대충 여기가 10과 10분의 1인데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근데 이제 로그의 범위상 로그는 어떻게 돼요? 정의역에 제한이 있잖아. 0보다 클 때만 이렇게만 고쳐주면 됩니다. 되겠죠? 여기 2번 그린 거지. 그 소개 함수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범위를 나눠주시면 돼요. 로그 함수가 들어가든 지수 함수가 들어가든 사인 함수가 들어가든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될 거거든. 자, 3번을 보시면 이제 기준이 생깁니다. 3번을 보시면 3의 n 플러스 1과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자, 1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여기서는 자, 앞에서는 1을 기준으로 얘가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 가거든? 여기서는 큰 놈이 3이라서 3을 기준으로 가야 돼. x가. 그래서 절대값 x가 3보다 클 때랑 3일 때랑 3보다 작을 때로 나눠줍니다. 제일 큰 거 기준으로 나눠줘요.
어차피 여기서 1을 기준으로 나눠줘봐야 의미가 없어. 1보다 작을 때 무시되고 1일 때도 여전히 얘 때문에 무시되고 1보다 커도 뭐 1.5가 돼도 얘 때문에 무시가 돼.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한 3 정도가 돼야 동급이 돼서 이제 수렴하냐 아니냐 이런 게 나오죠. 자, x가 3보다 크면 얘가 무시가 됩니다. 그죠? 얘가 3보다 크면 x가 3보다 크면 얘가 무시가 되고 절대값으로 들어가요. 그럼 얘는 3이 되고 정확하게 3이 돼버리면 아니다 3이 아니고 무시가 되고 여기서 없어지면 x가 되네. 큰일 날 뻔했어. 3이 되면 3의 n 더하기 3의 n 직접 집어넣으면 돼. 3의 n 플러스 1이 2개 3의 n이 2개 없어지고 그럼 3이 나오네. 3이 나오네요. x가 3보다 절대값이 작으면 얘가 없어지니까 또 3이 나오네. 자,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자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경계가 3이 돼요. 마이너스 3.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크면 x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 x가 3이 되면 3. 1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마이너스 3은 안 되는구나. 이거 잘못했네. 미안. x가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를 나누시면 3일 때는 3으로 수렴을 하는데 3일 때는 3으로 여기 정리 지키네요. 마이너스 3이 되면은 이땐 진동을 해. 마이너스 3에 n이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다가 안 되다. 0이 되다 안 되다. 뭐 어쨌든 수렴값이 없게 됩니다. 요거보다 작으면은 또 3이 되네요. 3이 된다는 건 이렇게 3. 그 다음에 빵꾸. 여기 마이너스 3에서는 정의가 되질 않아요. 불연속 함수라고 하지. 그래서 이쪽 파트는 연속과 불연속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많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투랑 많이 엮여요. 이 그래프를 어쨌든 빨리 그려주는 게 중요해. 자, 근데 4번을 보시면 0.3으로 바뀝니다. 0.3. 0.3. 구조는 똑같죠? 0.3이 되면 3 대신에 여기 기준이 0.3으로만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극한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놈하고의 이제 힘싸움이라서 여기서 0.3하고 비교를 해줘요. 1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1하고 비교해봐야 어차피 0.3하고 한 번 더 싸워야 돼요. 1을 기준으로 해봐야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의미가 없고 얘를 기준으로 가죠. 자, 뭐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5번에 좀 바뀐 게 마이너스 3이 됐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 값이 그냥 좀 바뀔 뿐이야. 수렴값이 좀 바뀔 뿐이에요. 이때도 절대값이 기준으로 해갖고 3보다 클 때는 그때는 똑같이 x가 나오는 거고 그냥 천천히 따져보시면 돼. 3보다 크면 이게 무시가 돼 그냥.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하시면 마이너스 3이 되면 이때는 값이 있고 이게 3이 되면 값이 없죠. x가 3이 되면 똑같이 3이 되면 얘네가 0이 되기도 하다가 6이 되기도 하다가 하니까 3일 때는 값이 없어요. 그럼 이 상황이 아니고 이때는 여기 이제 구멍이 뚫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절대값 x가 3보다 작으면은 여기에서 이게 0이 되면서 하나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요 놈이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뜨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좀 바뀝니다. 하여튼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케이스를 나눠서 함수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거. 요런 게 요즘 이제 수능 4점짜리 중에서 이제 하나 나오는 걸 대세예요. 자, 6번은 그럼 기준이 뭐겠니? 6번은 뭐 9도 있고 마이너스 7도 있고 4, 2의 제곱도 있고 0.3도 있고 그럼 x를 기준으로 한다면 중간에 있는 숫자를 나누지 않아요. 제일 센 거 하나만 보시면 돼. 다른 거 마이너스 7, 2 이런 거 다 무시됩니다. 9가 다 이겨버리잖아.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중간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여기 지워버렸는데 처음에 3을 기준으로 했던 그래프 그 자리에다 9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7번이 이게 정석에 있어요. 정석에. 이게 정석에 있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싸움을 시켜야 되냐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 작을 때 같을 때 문자가 두 개 들어가도 겁낼 거 없어.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것만 구별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게 절대값이 얘가 얘보다 크면 이게 A가 크면 이쪽이 무시가 돼서 이게 A가 나오지. 그때는 A. 그럼 B가 크면 B가 나와요. 같으면 뭐 A 또는 뭐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A랑 B가 같은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절대값 상황에 대해서야. 절대값 상황에 대해서 A랑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값이랑 플러스 값이랑 뭐 이렇게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 극한에선 제일 힘이 센 거 하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똑같이 또 들어갔어요, 이 문제가. 자, 그러면 32는 아까 했던 거고 33은 예전에 본고사 문제라서 그냥 패스하시고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 34번을 이따가 풀고 36번 자, 이제 실전입니다. 이거 진짜 2024학년도 작년 9월에 나온 문제인데 29번으로 나온 문제야. 딱 29번으로 36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좋은 문제를 너희들이 푸는 자유를 뺏을 수가 없어. 일단 이거 푸는 시간을 좀 줄게. 대충 찍어도 답은 나와요 이게. 이제 수능 실전 문제 4점짜리야. 뭐 이렇게 4점이야 라고 풀리면은 너무 좋은 거고 아직은 조금 안 되네 생각이 돼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11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죠. 10개월 남았나? 잘 찍어보세요. 원래는 정말 꼼꼼하게 막 다 따져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일단 답을 처음 보는 거니까 답을 일단 내봐. 왠지 이게 답일 것 같아 라고 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그냥 쉽게 답이 나왔으면은 방금 전에 한 걸 다 100% 이해한 거고 이게 잘 안 됐다 싶으면은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답이 나와야 돼요 원래. 이 정도면. 자, 조건을 안 썼구나. 자, 첫 번째 조건부터 봅시다. 극한이 나오면 계속 꼴과 값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이놈이 A가 3보다 크냐 작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나는 있잖아. 이런 거 할 때 작거나 같다에 대한 경계가 나오면 일단 같은 거 먼저 해봅니다. 그게 왠지 A에다가 3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럼 느낌이 좀 오거든. 근데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위랑 아래랑 똑같아갖고 1이 나오잖아. 모순이지. A가 3이라는 건 모순. 그럼 A가 일단 이거 안 되네.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 A가 3이 되는 거는 이건 모순.
좋아야 돼. A가 3보다 작다면 무시합니다. 야, 3분의 1이네? 그럼 A는 3분의 1인데 이것도 모순이야. 왜? A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A는 3보다 큽니다. A는 3보다 큰 상황이 돼서 A가 3보다 크면은 여기는 무시가 되니까 여기서 A 하나 남는 거 맞네 뭐. 아직은 모르겠어. A가 3보다 큰 조건밖에 없어요. 자, 이쪽을 봤더니 A와 B가 두 개가 싸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나눕니다. A가 B보다 클 때, A가 B일 때, A가 B보다 작을 때. 아주 따끈따끈한 작년에 나온 문제야. 이게 이제 너희들 아마 그 조금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에 좀 예민하신 분이면은 이런 거 이제 올해 정도에 이제 문제 내십니다. 아,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문제다. 미안. 그래서 기출 문제로 이제 들어간 거라 반영을 좀 빨리 움직여서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A가 B보다 크면 이렇게 봐. 무시. A분의 1이네. 이때는 A분의 1인데 A분의 9가 되니까 뭐 모순이 되죠. A랑 B가 같으면 1이 나와. 1이 A분의 9. A는 9. 뭐 되는데?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거 없네. 자, B가 크다라고 하면 이제 B가 되는 거지. B는 A분의 9. A 곱하기 B가 9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A, B가 9인데 A가 3보다 크면 봐봐. A가 3보다 크면 어떻게 돼? 반대로 B가 3보다 작아지게 되지. 두 개 곱해서 9가 나왔으니까. 안 되는 이유 보여요? 아니 여기 처음에 B가 A보다 크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거 모순. A는 B가 전부 다 9가 됩니다. 되게 쉽지 않아요? 4점이에요. 4점 중에서도 어려운 4점이에요. 이게 이 정도면 수능 할 만한 건데 사실 공부하면. 근데 문제는 이 4점이 돌아가면서 어느 파트에서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골고루 이제 이 정도 실력은 해놓으면 내가 요 정도 이제 요쯤에서 이해가 됐고 풀 수 있다 그러면은 수능에서 8문제 중에 6개까지는 갈 수 있는 거야. 4점 한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4점 이 2개, 나머지 2개 너무 어려워갖고 나도 뭐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버벅거려서 잘 안 됐잖아.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집이 됐든 이따가 풀 시간을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됐을 때 37번 아니면 38번 중에서 하나를 도전을 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그걸 조금 더 비튼 문제가 39번, 40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조금 더 비틀었어.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더 어려워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돼. 그럼 이게 이제 수능 연습하는 거고 이제 내신하고의 이제 교집합이라고 한다면은 학교에서 수능형 문제를 좀 빨리 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제 내신에 많이 내십니다. 자, 뭐 한 2년 정도 텀이면은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41번 한번 볼게요. 이따가 좀 풀 시간 좀 줄게. 41번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A가 3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Y는 A의 X 빼기 지수 함수가 있어요. 이때 Y는 3의 X가 P에서 두 그래프가 P에서 만납니다. P의 X좌표를 K라고 한대요. P의 X좌표를 K. 이때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3분의 a의 n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3분의 a의 n 더하기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교점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그래프의 교점을 표현을 해줘야 돼. 교점의 좌표가 k니까 방정식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거기에 a의 x 빼기 1이니까 거기다 직접 집어넣고 k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게 3의 k랑 만나게 되는 거지. 자, 이걸 이제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3분의 k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3분의 k로. 그럼 3분의 a의
K라고 하는 애가 이쪽으로 그냥 곱해갖고 A를 만드는 걸 합시다. 진짜 별거 없죠? 자, 3분의 2의 K라고 하는 애가 A가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3분의 A라고 하는 애는 1보다 클 거고. 됐지? 자, 이걸 이제 분리를 해볼게요. 여기 3분의 A에 K가 있잖아. 리미트 이 무한대로 갈 때 K랑 N이랑 N 이렇게. 자, 일단 이놈은 3분의 A라고 하는 애는 1보다 큰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 무한대로 갑니다. 그쵸? 무한대로 가는 상황. 거기에서 얘네 무시하고 나눠버리면 남는 게 요놈하고 요놈 이제 3분의 A의 K 빼기 1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랑 같습니다. 됐죠? 뭐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잠깐만, 이게 계산이 잠깐만. 이게 얘가 A지. 그러면은 3분의 A분의 A가 3 이렇게 끝났어. 미지수가 맞으면 처리가 안 되길래. 진짜 별거 없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실제로 시험 때 이렇게 좀 많이 버벅인 친구들이 있어. 모양도 만들어야 되고 교점인데 이 식을 만들어서 여기에 끼워 맞춰야 되는 건데 됐죠? 비슷한 문제 옆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봅시다. 자, 46번 잠깐 볼게요. 46번. 예전 스타일인데 다시 뭐 이런 문제들로 수능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수능에서 약간 고난이도 문제로 나온 게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자, 46번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 46번에 이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뭐 그림 그리는 거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 자, 그냥 바로 그려볼게요. 아닌가요? 바로 그리면 조금. 그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게 안 나오지? 자, 이렇게 되면 1보다 크면 얘가 무시가 돼서 x가 됩니다. 1이 되면 1 더하기 1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 되고요. 1보다 작으면 얘가 0이 돼서 얘가 0이 돼요. 자, 그럼 경계는 1과 마이너스 1이에요. 1과 마이너스 1. 이제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x, 여기 x 1일 때는 2분의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가 1이 됐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여기가 1 더하기 1분의 여기 1에 여기 하나가 남아. 마이너스가 못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0. 가운데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할 때 여기까지를 그리는 게 빨리 돼야 돼. 실수 없이. 자, 이렇게 해놓고 3차 함수가 있는데 gx라고 하는 애가 3차 함수인데 gx가 x에 인수분해를 하면 x 더하기 a 다행히 대칭이네요. 그 다음에 개형은 이렇게 된 개형이에요. fx는 gx가 단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단 하나의 실근. 자, 이 무조건 0,0을 지나가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여길 지나가. 3참수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져야 한 개의 점만 만나게 되느냐.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그런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최대값. a가 커진다는 거는 이 근이 커진다는 거죠. 여기 근, 여기가 a인데 그럼 a가 커지면 당연히 이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애가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되니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딱 통과하는 형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1,1을 지나가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을 지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옛날 문제인데 요즘에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이따가 뭐 한 47번 정도를 또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잠깐만 시간이 자, 42번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이 5란 말이야. 5. 그래서 K가 5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K가 1, 2, 3, 4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가 무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5분의 1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럼 K가 5가 되면은 이제 같은 상황이니까 1이 되고, K가 5일 때 K가 6, 7, 8이 되면 이제 K가 큰 거니까 이땐 K가 나오겠지. 여기서 얘가 무시가, 요렇게가 무시가 되니까 K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K. 그럼 K가 6일 때는 6 나오고 7일 때는 7 나오고 8일 때는 8 나오고 나머지만 이제 시그마 계산을 하시면은 돼요. 자, 요 정도 맞출 수 있으면 이제 미적분이 좀 괜찮아지는 거고, 이제 요거를 난이도를 살짝 올린 게 이제 43번이야. 그럼 43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K가 이게 5분의 K가 기준이잖아. 5분의 K. 그럼 K 기준은 1, 2, 3, 4, 5. 6을 넘어가면서 이제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니까 그때 상황으로 케이스를 나누시면 됩니다.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런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47번인가? 47번.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진짜 많이 연습해야 돼. 거의 뭐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 47번을 보면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케이스도 나누고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일단 그래프 케이스가 아니고 나중에 이걸 다 그리고 났을 때도 상황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2n 더하기 1 빼기 6x, a는 상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게 fx는 마이너스 4.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얘를 그려야 돼. 근데 미지수가 막 들어가 있지. 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합니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1일 때 이거 일부러 나눠서 이쪽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봅시다.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6x가 돼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접 넣으시면 1 더하기 1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이 되면 2분의 역시나 2분의 여기가 a 빼기 6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거랑 이제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그 다음 1보다 크면 이쪽이 무시가 되고 얘만 살아남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x 하나 남고 a 남습니다. ax. 자, 이제 그려봅시다. 자, 대충 1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마이너스 6x는 좀 크네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갑시다. 이 정도로 마이너스 6x 여기 구멍 뚫어주고 여기 구멍 뚫어주고. 자,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 정도가 되는데 마이너스 4랑 만나는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4는 대충 이 정도 되겠지? 자, 일단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나머지 점에서 이제 두 개를 만나도록 해야 돼요. 두 개를 더 만나도록 해야 돼. 그러고 봤더니 여기 AX도 모르고 요 점들도 몰라. 요 점들도 몰라.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만약에 자, 1에 대해서는 여기 1에 대해서는 아직 점이 어디 찍혀져 있는지 모르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어디에 점이 찍혀져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점대칭이 돼. 근데 여기가 이제 점대칭,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 되면 이쪽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절대 안 만나. 여기서 만나면은
얘는 뒤집어 올라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또 안 만나. 그쵸? 그럼 이제 요거 하나만 정해주면 돼. 마이너스 AX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란 말이야. 원점을 지나갈 때 이거보다 클 때 요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여기에서 뭐 상수 정도고 뭔가 나와 있진 않죠? 나와 있진 않은데 직선이니까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거면은 한 점밖에 없단 말이야.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쳐봐. 여기서 하나 만날 수 있어요. 뭐 여기서 이렇게 원점으로 들어가는데 요거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하나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하나 만날 수 있지.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도 하나 무조건 만나야 되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또 만나야 돼. 자, 이제 잘 찍어내주면 돼요. 이 점을 어떤 걸 갈 것인가 그냥 뭐 운이 맡기는 것으로 가봅니다. 여기다가 뭐 한번 해보죠.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4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4면은 마이너스 8 되고 A가 마이너스 2네. 그럼 이 점에서 나오고 A가 마이너스 2면 기울기가 대충 이렇게 오다가 여기쯤에서 하나 더 만나는 거지.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중간에는 잘리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되네. 이게 답이죠 뭐 이게. 여기에서 이런 이제 세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고 뭐 이제 요 A 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어쨌든 하나에서 A가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로 고정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또 한 번 더 해봐. 이게 찝찝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4가 되면은 마이너스 8이 되고 A라고 하는 애가 넘어가면 14가 되겠네요. 그럼 A가 14가 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이쪽에서 만나고 노란색으로 그랬지. 노란색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14가 되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14면은 1, 마이너스 14에서 이렇게 되고 이쪽 만나질 않죠. 이게 직선이랑 마이너스 4랑 여기 AX라고 하는 14X라고 하는 애랑 마이너스 4랑 만나질 않아. 이쪽으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4가 돼서 이쪽으로 만날 수가 없고 이쪽으로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나서 모순이 돼서 안 되고 그래서 이쪽이 답이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4점짜리 충분히 꽤나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9번은 방금 한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제 51번을 하는 건데 51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51번도 풀어줄게요. 자,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라고 되어있고 n이 무한대로 옵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정의가 안 돼서 그렇죠. 그냥 뺀 거야. n 더하기 1, 2x 더하기 1. 자, 그냥 깔끔하게 또 정리해봅시다. 1보다 클 때, 1일 때, x 마이너스 이렇게. 어차피 마이너스 1은 빠지니까 걱정할 거 없이 1보다 크면은 x가 되고 1이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고요. 1보다 작으면 얘가 0이 되니 2x 더하기 1이 돼요. 요걸 상당히 스피드 있게 해결하셔야 돼. 자, 어쨌든 1과 마이너스 1 기준이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1보다 클 때는 x, x 이렇게 되고 1일 때는 2. 이게 좀 높네. 이게 2x 더하기 1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2x 더하기 1,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정의가 안 돼 있어. 여기도 구멍이 빵 뚫려 있어요. 자, 이 상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함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묻는 게 되게 많아. 만나는 점의 개수, 그 다음에 뭐 극한도 따지기도 하고 연속성도 따지기도 하고 미분 가능성도 따지고 합성해서 뭐 이것저것 다 묻기도 해요. 자, 이때 mx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가 1, 2, 3, 4, 5 5개 중에 하나니까 잘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정수라고 했으니 일단 음수로 가면 무조건 만나지. 정수니까
정수m은 음수는 안 돼. 0도 안 돼. 1도 안 돼. 2도 안 돼. 뭐야 그러면 1, 2, 3 이게 뭐 되는 게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3이면 여기도 여기가 딱 비어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3x가 됐을 때 m이 3이면은 정확하게 저 점을 지나가면서 만나지 않고 4 이상이 되면 또 만나게 되죠.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은 좀 귀찮은데 이게 수능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합성이 됐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나눠주시면 돼요. 자, fx를 이 정도 진짜 잘해야 돼. 이거 진짜 많이 내신 문제도 많이 나왔고 요즘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신 문제라서. 자, fx는 절대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갈게. 써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헷갈려요. 무한대로 갈 때 3의 x에 2n 더하기 1 분의 a 빼기 2의 x에 2n 더하기 1. 그 아까 무시하는 거 그냥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할게. 다시 너희들 이미 이거 알고 있어요. 이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너희들이 이미 계산하는 방법이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잖아. 이거 없다고 계산하고 이거 최고차만 생각을 해서 4분의 1을 쓴다고. 마찬가지로 이게 x가 0으로 갈 때도 똑같은 발상이야. 똑같아요. x가 0으로 갈 때는 어느 게 제일 크냐라고 보면 얘가 제일 큽니다. 얘가 제일 커져요. 제일 크다라는 느낌이 안 오면은 이게 x가 0으로 갈 때 0.1 정도를 집어넣으면 느낌이 와. 0.1, 0.01, 0.001 엄청 작아지지? 그러니까 극한에서는 상대적인 힘의 세기라서 얘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는 얘는 엄청 작은 숫자들이 돼버리고 상대적으로 얘가 커져요. 그래서 얘네들을 무시하는 거야. x가 0으로 갈 때는. 그런 방식으로 극한은 다 똑같아. 개념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계속 x가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얘를 무시한다라는 게 계속 같은 얘기야. x가 여기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거지. 자, 이렇게 되면은 x 하나 살아남고 3분의 a 빼기 2 x가 돼요. 얘가 1일 때 이게 1이 정의가 뭐 상관없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두 개를 나누긴 해야 되겠구나.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놈 때문에 부호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4분의 a가 되고 4분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4분의 a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a가 됩니다.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질 때 이때는 얘가 0으로 수렴을 해요. 얘가 2x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가 이게 합성이 돼갖고 f의 1이 4분의 5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셔요. 이건 정밀하게 풀어야 돼. 자, 근데 1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1은 4분의 a입니다. 그럼 이게 여기가 4분의 a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분의 a가 f 입장에 있어서 여기에 범위 들어갈지 요놈일지 이걸 몰라. 4번을 다시 또 풀어야 돼. 귀찮지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4분의 a라고 하는 애가 먼저 이렇게 될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은 2분의 2 곱하기 4분의 a가 4분의 5로 풀어주시고 요거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놈이 4분의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은 a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고 여기지 이쪽으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a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버리시면 이게 뭐 이상한 값이 나오죠? 다른 데가 이렇게 되면 다시 해볼게.
잠깐만. A가 아니지. 아이 잠깐만. 이게 이거이면 이건데 함수값이 얘가 나와야 돼. 이렇게 되면 함수값 자체가 마이너스 4분의 A라고 하는 애가 4분의 5가 나와야 되는데 모순이지. 여기서 뭐 A가 마이너스 5가 뜨니까 모순이라서 이건 안 돼. 땡. 안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가 나와서 여전히 안 되고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4분의 A가 이렇게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씁니다. 요 상황일 때는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지. 그러면 3분의 A 빼기 2에 x값이 요거니까 4분의 여기 x 자리에다 집어넣은 거고 이게 4분의 5인 걸 풀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없어질 거고 15 a제곱 빼기 2a가 빼기 15 3과 5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요 a라고 하는 애가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안 되고 a는 5만 되는 거지. 요 범위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막 약간 낚시 같은 걸 좀 걸어서 계산 실수를 하게끔 막 해요. 꼼꼼하게 이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하면은 답은 나오는데 요거를 좀 멋지게 푸는 방법도 있어. 근데 지금은 멋지게 푸는 것보다는 요걸 정밀하게 케이스 나눠서 푸는 것 쪽으로 먼저 집중을 하세요. 뭐 멋지게 푸는 건 나중에 하시고 자, 또 뭐 비슷한 문제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꼭 풀었으면 하는 문제가 54랑 55 둘 중에 하나. 요거를 못 풀었으면 둘 중에 하나 꼭 푸시고 그 다음에 56하고 57 중에서 56이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요. 56이 그냥 합성 함수를 해서 이제 들어가니까 따질 게 조금 많이 있거든. 그래서 방금 전에 요 문제를 그래도 뭐 그냥 한 번에 답이 탁 나왔다 한 친구들은 56번을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뭐 킬러급에 가까운데 완전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고. 자, 그다음에 57번도 어려워 보이지만 자, 전체적인 AK에 대한 이제 부분을 한번 봐봐. K분의 FK의 N승과 FK분의 K의 N 플러스 2. 뭐 그 밑에는 이제 조금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럼 이거를 처음에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K분의 당연히 기준은 K분의 FK가 요놈이 1보다 크냐 작으냐 같으냐 이거잖아. 이걸 일단 먼저 기준으로 잡아요. 그럼 이 얘기는 F의 X는 X라는 방정식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가 3의 이상한 3의 2분의 X 빼기 1이라고 하는 그래프잖아. 이게 Y는 X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별거 없습니다. 자, 1 집어넣을게.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요 곡선 그리는 거야. 2 집어넣으면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아예 대충 뭐 이거보다 작은 거 3 정도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의 2분의 3 빼기 1이 되니까 3의 1, 3,3을 지나가. 우리 지수함수 아래로 볼록인 거 알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따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걸로 조금 더 갑니다. 자, 연속 쪽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연속 쪽은 조금 이따가 하고 27쪽을 먼저 봅시다. 네, 힌트 줬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또 풀어보세요. 이거 약간 비주얼이 너무 막 이상하게 생기면은 풀 의욕이 안 생기잖아. 근데 약간 힌트를 그래도 받고 집에 가서 건드렸는데 답이 나오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것도 풀려서 수학에 대한 좀 자신감도 올라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27쪽에 보면
이제 단계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아래 n에서 이 안에다가 fx의 n. 근데 이걸 따지는 상황은 똑같아. 요 놈이 1보다 크냐, 작으냐, 1이냐. 근데 이거 잘 따지면 되죠. 이 상황일 때는. 자, 그래서 뭐 나와 있는 거고. 자, 예시 1번 한번 볼게요. 이 함수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주기 함수인데 f의 x 더하기 2가 fx가 꼭지점이 1,1이지. 꼭지점이 1,1.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빠르게 그리면 뭐 이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가 fx야. 자, 기준이 되는 여기 1과 그 다음에 0 이런 경계를 잘 보시고. 자, 첫 번째 1번 g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x의 n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첫 번째 fx가 1보다 클 때는 없어요. 땡큐네. 안 해도 돼. fx가 1이 되면 이건 뭐 그냥 결과가 1이 나오는 거지. 뭐 여기다가 n승 해봐야 1이 되는 거고, fx가 1보다 작으면 0이 되네. 그러면 gx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가 살짝 그리면 1이라고 하는 애는 1,1 1 이렇게 찍히고 1보다 작은 애들은 다 0이 되는 거야. 0 여기 구멍.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gx가 그려지겠죠.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fx가 하나가 제시가 딱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함수 정도, 어떤 함수가 나와도 이걸 그릴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요즘 트렌드야.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2번에 이제 2fx로 돼 있지. 2fx의 n 빼기 1과 2배 fx의 n 더하기 1. 이 함수를 그려보시오. 이렇게 돼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fx를 일단 그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이 자체가 이 fx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크냐 작으냐, 뭐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아예 그냥 저기다가 또 막 덧대서 그리면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쪽에다가 이 정도 나오겠지? 이쪽만 그립시다. 자, 똑같아. 케이스 나눕니다. 절대값 fx가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면 무시. 그러면 1이 나와요. 정확하게 1이 되면 지금 얘는 지금 함수가 전부 다 양수니까 마이너스 1은 고려는 안 해도 돼. 이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은 고려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fx가 1이 되는 상황.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 되니까 0이 되네. 또 헷갈리니까 1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보다 작은 상황. 여기가 1보다 작은 상황이면 이게 0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1을 기준으로 갑니다. 이 fx에서 1을 기준으로 가면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지. 여기 기준. 1보다 크면 1을 만들어 주래요. 1보다 크면 여기가 1보다 큰 쪽은 다른 색으로 해야 되겠다. 되게 빵꾸 이렇게 정확하게 1이 되면 0을 찍어주래. 아유 귀찮아. 여기다가 0 찍어주고, 여기다 0 찍어주고, 여기다가 0 찍어주고, 여기다 0 찍어주고. 그 다음에 fx가 1보다 작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을 또 이렇게 좀 귀찮네요. 이렇게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아마 요쯤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런 걸 이제 잘 그리면 돼.
어떤 이제 그래프가 나와도 그 기준은 1이고 여기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기준이 1이지. 여기 이런 뭐 상수가 들어가면 얘네가 이제 발산하냐 수렴하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문제는 함수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오른쪽 편을 보면 F와 G 두 개가 들어가면은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져. 3번은 그냥 직접 해보시고 밑에 EFX 빼기 1을 그리면 되죠. 함수 자체를 그려놓으면 거기서 이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자, fx가 3개 더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 거 볼게. 자, 여기 hx라고 하는 함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아까 했어요. 절대값 fx랑 절대값 gx가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 케이스는 그냥 이렇게 나누시면 돼. 자, 그러면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절대값도 중요하고 이 함수 자체가 만나는 이 등호 상태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거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 거기 나와 있는 함수를 fx 그 두 번째 거 x제곱이랑 gx가 x 더하기 2로 갑시다. 자, 함수를 일단 그려볼게요. 이거 그리는 게 어렵지는 않지. x제곱이랑 자, 만나는 점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느 게 더 크냐 작느냐. 일단 절대값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쪽 부분은 이제 gx가 크죠. 직선이 크고 f는 밑에 있으니까 여기가 크로스가 되면 여기는 fx가 큽니다. 됐죠? 이거 아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fx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gx가 나오고 이때는 뭐 누가 나오든 상관없고 다시 fx가 gx보다 크면 무시 그럼 fx 하나 튀어나와 gx가 커 그럼 여기가 무시 gx 하나 나와요. gx가 클 때는 gx가 선택 fx가 클 때는 fx가 선택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이제 맥시멈 함수라고 해갖고 뭐 이제 특별한 이름이 뭐 붙어 있어요. 근데 뭐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케이스를 나눠서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 이게 그냥 운이 좋게 무슨 얘기냐면 운이 좋게 절대값을 안 따져도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거기 나와 있는 3번인데 fx가 x제곱 1이고 gx가 x 더하기 1이야. 이 상황이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왜? 아니 그냥 뭐 이거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안 돼. 절대값으로 따져야 돼갖고 골 때려져 이게. 절대값 함수를 그려볼게. 절대값을 예를 하면 이게 여기서 바뀌어버리죠. 절대값 fx랑 절대값 gx가 이게 그냥 이제 f랑 g를 따지면 이게 g가 위에 올라오고 f가 밑에 있는 건데 절대값을 따지면은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럼 다시 절대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큰 걸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는 절대값이 요놈이 커요. 이거 꺾어서 올려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꺾어서 올려도 뭐 밑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뭐 참 궁금한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직선이 밑으로 들어가. 여기서는 이제 여기 있는 gx가 선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결과가 gx가 선택이 돼야 돼. gx가 선택이 되면 이렇게 되죠. 절대값이 큰 거니까 얘가 선택이 됩니다.
이건 같은 건데. 같은 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하고. 절대값 씌워도 얘가 크죠? 얘가 여전히 되고. 여기서도 절대값이 얘가 큽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요거는 직접 이제 풀어줘야 돼. 직접 풀어줘야 돼. 이 F라고 하는 애가 2차 함수고 G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fx의 값이 지금 보면은 이게 이렇게 근접할 때까지는 변화가 없는데 fx가 이제 0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의 n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정의가 안 되지. 그치? gx라고 하는 애는 1이 되니까 gx에 대해서는 여기는 1이 되고 그래서 뭐 여기는 구멍을 뭐 이렇게 뚫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정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면 되고 같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플러스로 같아지는 이 부분을 보통 막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막 절대값도 씌우고 막 들어가 문제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점에 대해서 어쨌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뭐 그러면서 좀 문제를 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가 될 수 있게 함수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이제. 69번을 해볼게요.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68번은 이게 그리는 게 좀 전에 아까 뾰족뾰족 한번 했으니까 오늘 각자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 69번 하나 정도만 풀어줄게요. 자, fx가 극대값이 2분의 1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를 갖는 함수야. 3차 함수. 잠깐만.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지금 최고창의 개수는 뭐 모르겠어. 극대가 2분의 1이고 극소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극대가 2분의 1이고 극소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gx를 정의를 하기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fx의 2n분의 1 이렇게 되었네. 자, 이거 그냥 뭐 나누는 거는 우리 계속 하던 겁니다. 절대값 fx가 1보다 작을 때부터 해볼까? 1일 때, 클 때. 작을 때를 해버리면 이게 없어지죠. 그럼 이때 gx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 되면은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찬가지지. 자, 1보다 크게 되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0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경계를 잡아볼게. 여기 1, 마이너스 1 경계를 잡아.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이 3개로 나눠져요. 1보다 작을 때는 1이 돼. 1보다 작을 때는 1. 자, 이게 지금 y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1이야. 지금 1보다 작은 구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럼 얘네들을 다 만나는 점들을 딱 선을 그어갖고 요 사이에 끼인 애들은 전부 다 1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보다 큰 건 0을 만들어줘요. 여기가 0이지. x축. 여기와 여기는 0을 만들어주면 돼. 0. 이쪽도 0.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2분의 1. 정확히 딱 만나는 점은 2분의 1을 여기를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만나는 점 2분의 1, 만나는 점 2분의 1. 이렇게 뭐 찍어줍니다. 자, 일단 이걸 잘 그리는 게 1번이에요. 근데 뭐 하는 거니? 그냥 불연속점 찾는 거구나. 불연속점 딱 봐도 뭐 1개, 2개, 3개, 4개 4개 딱 보이죠? 나중에는 이제 뭐 이거를 다 정밀하게 그리는 것보다 이게 약간 방정식 푸는 느낌이라 1과 마이너스 1에 만나는 그 점들만 조사를 해도 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저 그래프 자체를 온전히 그리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저게 그래프가 뭐 이제 숙달이 돼갖고 잘 그려지면 그 다음 단계로 뭐 중간에 건너뛰는 거는 별거 없어요. 그럼 굳이 이거 하나 했으니까 이거 할 필요는 없겠네. 이거의 대칭 상황이 될 거니까. 그쵸? 자, 그렇게 해서 68 아니면 70번 정도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71번을 해볼까? 71번은 아까 한 거랑 비슷하니까 이건 이따가 풀 시간은 좀 주도록 하고, 조금 어려운 거 한번 가볼게요. 79번 한번 봅시다. 79번.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은 문제인데. 자, 79번 한번 봅시다.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함수가 두 개죠. x 빼기 3이라고 하는 애랑 x 빼기 1이라고 하는 애야. x 빼기 3의 2n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두 개 함수를 이제 비교를 해야 돼. 비교를 해야 되고, 어느 게 크냐라고 했을 때 저기 x 빼기 3과 x 빼기 1을 x 빼기 3과 x 빼기 1을 그냥 비교하면 안 되고 절대값 씌워서 비교해 줘야 됩니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자, 그러면 1과 3을 가지고 이렇게 꺾이는 함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큰 함수가 이제 결과로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큰 함수는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어도 큰 함수는 이렇게 되지. 여기 2가 경계가 될 겁니다. 2가 경계가 될 거고, 요때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고 조심해야 돼요. 자, 원래는 x 빼기 1과 x 빼기 3이야. 자, 절대값으로 큰 영역일 때의 함수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절대값이 얘가 커요. 얘가 큰 상황이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크니까 얘를 그려주는데, 이게 여기서 꺾이지. 중간에 x 빼기 1과 x 빼기 3이 이게 x 빼기 1이고 x 빼기 3이야. 이렇게 3, 1. 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이게 절대값이 얘가 커진단 말이야. 이쪽이. 그럴 때는 이 함수를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자,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같을 때가 2일 때야. 2. 2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1 더하기 1분의 이게 1이 되는데,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에 2n 빼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 돼. 그럼 0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때는 그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가 되네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야 돼. 자, F의 기억 F2는 2지. F2는 0. 그럼 0을 다시 집어넣어. 0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0에 대해서 이 함수값이 읽어지면 돼요. 마이너스 3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극한으로 가는 2의 오른쪽을 조사하래. 아, 이게 조금 이제 교육 과정에 애매한 상황인데, 자, 일단 근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따져봅시다. F의 fx 마이너스 2냐고 물었어요. 자, 2의 오른쪽에 접근해봐요. 오른쪽에 접근하면 이때는 이거 한 칸이니까 1의 오른쪽에 접근하지. 얘가 1 플러스가 됩니다. 이쪽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1 플러스예요. 그럼 1 플러스는 여기서 1 플러스는 이쪽이지. 그럼 막 여기다 마이너스 2 맞네요. 이 값을 그냥 뭐 따지시면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은 r제곱과 fx는
교점이 존재하냐? 원점에서 R이 뭐라고? R이 2보다 클 때 극단적으로 2를 그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내시면 R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교점이 존재합니까? 반지름이 2 이 상황이고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이게 알 수가 없지 뭐. 교점이 항상 존재하냐라고 물었죠. 교점이 존재하냐. 이때는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상황에는 교점이 없는 거고 이렇게 된 함수랑 여기를 아예 넘어가는 뭐 이런 기울기가 이제 루트 5 정도 아니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접할 수는 있겠네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2를 기준으로 조금만 더 오른쪽에 접근하면은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0번, 81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고3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킬러예요. 30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2번부터 나오는 애들은 이제 찐킬러.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그 모의고사에 제일 어려운 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82번 정도를 일단 시작을 한 예를 들어서 그냥 힌트만 좀 방향만 줘볼게. 82번을 내가 풀겠다 하면 일단 뭐 절대값 x가 82번이야.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냥 일단 나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fx는 2x 빼기 1 더하기 m의 실근의 개수를 cm이래. m이 바뀔 때마다 이제 나오는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5개가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k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그래서 얘를 하나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 따지면서 그게 특별하게 몇 개가 나오는 그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막 좀 이제 열차처럼 길게 늘어지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있으면 아마 너희들이 조금씩 하면서 어차피 교점에 대해서는 좀 때려 찍어도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들어가 보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그 82번을 그대로 봤는데 이게 풀려. 그러면 83, 84, 85를 계속 이렇게 다 못 풀어도 돼요. 풀 수 있는 데까지를 해봅니다. 그럼 이제 수능에서는 안정적으로 한 문제는 100% 맞추는 거야. 그렇게 완성을 시키시면 되고 나는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82번?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한 여름방학 때쯤에 이제 미적분 심화 형태를 수업을 다시 한 번 또 해서 이거 복습을 할 건데 그때쯤 완성을 시키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 목표는 82번 전까지 나오는 방금 설명한 79번 정도까지를 이해를 하셔갖고 요거를 이제 뭐 80번 같은 거 풀어서 뭐 이제 답을 내셔도 좋고 78번 이런 걸 건드셔도 좋고 방금 한 거랑 거의 비슷한 게 77번이야. 요거랑 거의 비슷한 게 77번. 그래서 77번 정도를 한번 시도해보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학생들마다 지금 뭐 목표가 다르고 지금 상태가 다르니까 여기는 강제로 내가 풀기보다는 어쨌든 조금 풀 시간을 주고 질문을 옆에서 좀 받아주는 형태로 가볼게. 지금 이제 한 30분 조금 안 남아갖고 이거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문제풀이를 좀 해봅시다. 59번 보세요. 59번.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59번을 보시면 아니 이렇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수투에 있는 연속성 그 개념만 쓰면 돼. 자, 59번이야. fx가 똑같아요. 시작은 똑같아.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의 2n분의 sin의 ax x의 2n 더하기 1 얘를 실수 전체 집합해서 연속이 되도록 하랍니다. 자, 합시다. 자, 요 놈이 핵심이지. 자, 이렇게 나눌게요.
1보다 크면 이게 무시가 됩니다. 요 놈이 무시가 돼서 요렇게 보시면 되죠. 그 마이너스 x가 나오게 돼요. 1일 때는 1 더하기 1분의 직접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ax라고 하는 애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네. 그냥 뭐 나눠요 보면 1과 마이너스 1 1이면 1 더하기 1분의 사인의 a 사인의 a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이면 1 더하기 1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지 사인의 a 마이너스인데 이게 플러스일 때 자, 요놈하고 요놈이 부호가 반대가 되네. 부호가 반대 1보다 작게 되면 이제 얘가 0이 됩니다. 0, 0 되니까 사인의 a x가 돼요. 1보다 작으면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구간 안에서는 얘네들이 뭐 상수함수, x함수, sin x니까 이미 연속이야. 뭐 의심점은 두 군데죠. x는 1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될 것만 같아. 우리 계속 해왔던 게 거기서 딱딱 끊어졌던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연속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연속을 만들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도록 해야 돼요. 연속. 그러면 오른쪽에서 올 때 왼쪽에서 올 때 함수값. 자 이제 리미트 1에 대해서 따져봅시다. 1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따져야 되고 x가 1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x가 1의 왼쪽에서 오는 애랑 f의 1이랑 같아야 돼.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2분의 sin a 빼기 1 이렇게 다 같아야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뭐 그래프는 굳이 뭐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1의 오른쪽에서 오면은 요 값은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 뭐 계산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 요거는 이제 x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니까 1보다 작은 쪽 위쪽에 포함이 되지. 이때는 사인에 그냥 합시다.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걸 이제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양수 a의 최소값이래. 양수 a의 최소값. 자, 그럼 요거 성립하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에서도 좀 한번 볼게요. 이렇게도 풀려야 돼. 그럼 이게 2sin a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sin a 빼기 1이니까 그냥 같은 식이네. 같은 식. 요걸 만족시켜야 됩니다. 일단 1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풀면은 뭐 사실은 이게 부호가 반대 이렇게 되니까 또 똑같이 나올 거예요. 100%. 그렇지 않으면 이걸 뭐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그런 a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뭐 요거는 밑에 있는 거 그냥 고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뭐. 자 그렇게 해서 연속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뭐 58번을 꼭 풀어보시고 어렵지 않아요. 자신 있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정도 중간에 아니다. 조금 어려운 거를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66, 67은 불연속점의 개수가 합성함수 불연속점의 개수는 요즘은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신은 나올 수 있어. 뭐 왔다 갔지만 내신은 나올 수 있으니 이건 내신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68번, 10번 정도를 또 시도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풀리는지 확인을 하시고 꼭 가봐. 그 다음에 여기가 되면은 요거 73번 요거는 선택 73번은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77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 뭐 78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아니다 81로 갑시다. 81 여기 조금 어려워. 요거 81은 자, 요 정도까지 한번
또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보시고 앞에 또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나한테 또 바로 얘기해.